사주명리란 무엇인가? 쉽게 배우는 사주의 모든 것. 운세를 본다고 하면 근이 사주를 본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정작 사주명리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주는 점이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인간 이해의 도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주명리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활용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체계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사주의 기초, 사주명리의 구성 요소. 사주명리는 사주와 명리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사주는 태어난 해, 달, 날, 시간으로 이루어진 내 기둥을 말하고, 명리는 인생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란 뜻입니다. 즉, 사주명리는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인생의 흐름과 성격, 재물, 건강, 인간관계 등 다양한 삶의 양상을 분석하는 체계입니다. 각 사람은 태어날 때 4개의 기둥을 부여받습니다. 이 4기둥은 각각 2글자로 구성되어 천간과 지지로 나뉘며 총 8글자, 팔자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라는 말도 여기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1990년 3월 15일 오전 8시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사주는 4기둥, 연, 월, 일, 시 각각의 천간과 지지가 붙어 8글자가 형성됩니다. 이 8글자 속에는 그 사람의 기질, 부모와의 인연, 재물운, 배우자 운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주명리는 태어난 순간의 정보를 통해 인생의 설계도를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생년월일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설명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죠. 앞서 사주명리가 생년월일시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주의 각 글자는 천간과 지지라는 2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천간은 하늘의 기운을 나타내는 10가지 기호, 지지는 땅의 기운을 나타내는 12가지 동물 기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간에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계가 있고 지지에는 자, 축, 인, 묘, 진사, 오, 미, 신, 유, 술, 해가 있습니다. 익숙한 띠 동물도 지지에 포함되어 있죠. 이들이 짝을 이루어 한 사람의 사주팔자를 구성합니다. 사주는 단순히 내 기둥의 조합이 아니라 이 천간과 지지 간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누군가의 사주에서 병오라는 조합이 있다면 병은 불의 양기운, 오는 말띠로서 여름 불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이 조합 하나로도 그 사람의 성격과 체질, 기본 에너지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의 연주가 갑인이고 월주가 을묘라면 갑과 을은 나무의 기운, 인과 묘는 봄의 기운입니다. 이 경우 해당 인물은 성격이 부드럽고 창의적이며 시작하는 힘이 강한 편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기둥과 글자가 모여 입체적인 인생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사주는 단순한 생년월일이 아니라 천간과 지지라는 상징적 언어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삶의 다양한 면면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주의 기본 틀을 이해했으니 이어서 그 틀을 움직이게 만드는 음양오행과 육친에 대해
사주의 8글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음양오행입니다. 음양은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며 조화를 이룬다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밝음과 어두움, 남성과 여성, 활동과 정적이 음양의 대표적인 예죠.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5가지 기운으로 세상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 오행은 서로 생하고 극하며 순환하는 관계를 맺습니다. 목은 화를 낳고 화는 토를 낳고 이런 생의 순환이 있고, 반대로 수는 화를 이기고 화는 금을 이기는 극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 오행과 음양이 천간과 지지 각각에 녹아들어 있어 각 글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닌 에너지로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 갑은 양의 목, 을은 음의 목입니다. 같은 나무지만 성향이 다르죠. 한 사람의 사주에 목이 많으면 개성이 뚜렷하고 창의적이며 새로운 시도를 좋아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화가 너무 많으면 감정 기복이 크고 열정적이지만 급한 성격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가 적으면 감수성이 부족하거나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죠. 이렇게 오행의 구성과 균형을 보면서 그 사람의 기질, 강점과 약점을 파악합니다. 단순히 어느 띠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띠와 함께한 오행의 조화가 핵심입니다. 음양오행은 사주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기초 에너지 체계입니다. 이 원리를 통해 사주팔자는 하나의 에너지 지도처럼 작동하며 성격과 운명을 해석하는 기초가 됩니다. 다음은 이 오행이 인간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육친의 개념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앞서 음양오행이 사주의 에너지 체계라면 육친은 이 에너지가 인간관계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육친은 한 사람의 사주 안에 나타나는 5가지 인간관계를 의미하며 나를 중심으로 부모, 형제, 배우자와 자식, 재물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개념입니다. 육친은 오행의 생극관계를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나를 낳아주는 오행은 인성, 내가 낳는 오행은 식상, 나와 같은 오행은 비겁, 나를 극하는 오행은 관성, 내가 극하는 오행은 재성으로 해석합니다. 이 각각의 개념이 현실에서는 부모, 자식, 친구, 배우자, 돈 등의 관계로 이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간목이라면 병화는 내가 낳는 오행이니 식상입니다. 식상은 내 창조력, 표현력, 때로는 자식운을 상징합니다. 또 경금은 나를 극하는 오행이므로 관성, 즉 나에게 영향을 주는 외부 권력이나 배우자를 의미하죠. 이 사람의 사주에 관성이 강하면 책임감 있고 사회적 지위에 민감하며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겁이 강하면 경제나 친구 혹은 경쟁자의 영향이 크다고 해석합니다. 육친은 오행의 이론을 사람 사이의 관계로 확장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성격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복잡한 양상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주의 구조와 해석 원리를 익혔으니 실제 사주가 어떻게 현실과 연결되고 흔히 하는 오해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생활과 사주, 운세 해석과 오해들. 사주 명리는
현실 속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생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흔히 사주는 미래를 예언하는 것으로 오해되곤 하죠. 사실 사주는 고정된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에너지와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참고서에 가깝습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운이란 단지 좋은 시기냐 나쁜 시기냐가 아니라 어떤 기운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즉, 사람마다 특정 시기에 강해지는 오행이 다르고 그것이 자신의 사주 구조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금의 기운이 부족한 사주를 가졌다면 금의 운이 들어오는 해에는 부족한 균형이 맞춰져 오히려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면 금이 이미 과한 사람에게는 그 해가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같은 운이라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사주로 모든 걸 단정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주 명리는 통계가 아닌 해석입니다. 사람은 환경과 선택으로 바뀔 수 있고 사주는 그 가능성의 방향을 제시할 뿐입니다. 무조건적인 믿음보다 삶의 방향을 조율하는 나침반처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죠. 사주는 정해진 미래를 점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삶을 설계하기 위한 지도입니다. 운은 흐름이고 우리는 그 흐름을 읽고 맞춰 나가야 합니다. 이제 사주 명리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대인이 사주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주 명리는 더 이상 전통적인 점술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자기 이해와 커리어 선택, 인간관계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가진 기질을 명확히 이해하면 어떤 환경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과 조화를 이루기 쉬운지를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식상이 강한 사람은 창의적인 분야나 자율성이 중요한 환경에서 잘 맞습니다. 반면 관성이 강하면 조직 내에서 질서와 규율을 따르는 환경이 어울리죠. 자신에게 맞는 직무나 관계 유형을 아는 것은 삶의 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사주 명리를 통해 반복되는 패턴을 이해하고 그것을 끊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애나 이직에서 반복적으로 비슷한 실수를 한다면 사주 구조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극복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사주가 자식운, 식상이 약하고 재물은 재성이 강하다면 이 사람은 혼자 일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돕거나 기획하는 일에서 성취감을 얻기 쉽습니다. 반면 육친 중 관성이 강하다면 책임감 있는 위치에서 리더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사주는 개인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강력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 명리는 단순한 운세풀이가 아니라 자기 이해와 자기 개발의 도구입니다. 정확한 해석과 현실적인 적용을 통해 우리는 사주를 삶의 해석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주를 점으로 볼 것인지 자기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삼을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